오늘 발표하게 될 네이버 AI랩의 김준호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AI랩에서 생성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를 아마 약간 이걸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약간 리캡을 좀 하자면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리뷰를 좀 했죠. 그래서 14년부터 20년도까지는 레시피 오브 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서머리 느낌으로 좀 찍어 먹을 수 있게 요약을 좀 해드렸고, 21년부터 22년도까지는 이제 Grooming the Diffusion이라고 해서 디퓨전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쪽은 총 16편, 그리고 이쪽은 총 4편을 했죠. 오늘은 이제 2022년 정도 이후부터의 어떤 논문들을 할 건데, 텍스트 투 이미지를 기반으로 할 거예요. 즉 이제 이 주제가 디퓨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디퓨전이 최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굉장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투 이미지에 관련된 논문들을 리뷰를 할 거고, 그 논문의 수는 지금 2편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은 2편이 될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세세한 기술들 같은 그런 논문들을 또 설명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수는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차에 이제 리캡이죠. 이런 4편의 논문들을 했고, 각각의 이제 논문, 디퓨전 쪽에서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DDPM, DDIM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었고, 사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사실 2주차 때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퓨전이라고 하면 포워드는 어떤 것이고, 이제 리버스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학습을 할 때 로스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가 이미 안다는 전제 하에 이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잘 이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2주차 때 강의를 듣고 이 3주차의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컨텐츠를 이제 좀 나타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번 12PR 역습이 됐었던 사실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공개를 했죠. 그 스테이블 디퓨전 쪽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파인 튜닝에 대한 어떤 기법으로 드림부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이후에 최근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저의 생각들을 이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건데,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 전주와 이제 관련해서 그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오프라인 분은 그냥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고, 온라인 분들은 그냥 편하게 채팅으로 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인베딩을 뽑아내는 클립 네트워크랑, 그리고 이 텍스트 인베딩과 어떤 것이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어떤 레이턴트 피처맵을 만들고, 그 레이턴트 피처맵으로부터 이미지화 시키는 어떤 디코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강의할 거는 요 세 파트를 되게 세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하나하나. 첫 번째는 이제 디코더예요. 바로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이미지로부터 어떤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담겨있는 레이턴트 피처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턴트가 벡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어떤 채널 디멘전이죠. 예를 들면 4,512 그런 디멘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피처맵 형태예요. 그러니까 64 x 64의 채널 디멘전 4의 어떤 레이턴트 피처맵이고, 이 피처맵을 인풋으로 받는 어떤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죠. 그래서 저 인코더에 들어가는 로스는 이제 어떤 KL 다이버전스, 즉 저 레이턴트 피처맵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하는 어떤 레귤라리제이션을 걸어주고, 뒤쪽에 아웃풋으로 나오는 저 이미지가 인풋이랑 같은지에 대한 어떤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것을 학습을 할 때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어떤 이제 바로바로 다 한 방에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오토 인코더부터 학습을 시작하고 그 다음 클립도 학습을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가운데 유넷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논문에는 이제 이미지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학습을 시켰다고 하는데 되게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미지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웹툰 이미지, 그러니까 전혀 데이터셋에 없었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조차 복원이 굉장히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면은 사실 이렇게 가져오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좀 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 레귤라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걸어준다고 했는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 저거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웨이트를 굉장히 강하게 걸어줬어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저게 가우시안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쪽 가운데 있는 KL 다이버전스 로스 텀에 대한 웨이트를 굉장히 작게 줍니다. 0.000001 정도로 굉장히 작게 주고 저쪽에 있는 리컨스트럭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로스를 걸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저 리컨스트럭션도 인풋이랑 아웃풋의 이미지가 리컨이 되도록 L2 로스를 걸어주기도 하지만 안에서 쓰던 어드버스를 로스 또한 걸어줍니다. 즉 어떤 디스크리미터가 있고 그 디스크리미터의 인풋으로는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 인풋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페이크 이미지로 대응되는 거는 바로 이제 이 오토 인코더가 만들어낸 저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로스들로 구성이 된 오토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다 끝내고 이제 오토 인코더를 하나 만들겠죠. 그 다음은 이제 질문이네. 클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 클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텍스트랑 이미지 간의 어떤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풋은 이 이미지에 대응되는 어떤 텍스트가 항상 페어상으로 주어지고 각각에 대해서 텍스트 인코더와 어떤 이미지 인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어떤 4x512, 4가 이제 배치 사이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 채널 디멘전의 어떤 벡터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그 벡터끼리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럼 4x4가 나오겠죠. 그 4x4에 대해서 로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은 일단 요 4x4는 요 첫 번째 축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텍스트 인베딩이 될 거고 두 번째 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이미지 인베딩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인베딩 값에 대해서 지금 제가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위치, 같은 위치에마다 이제 두 개가 이제 페어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 곳에 대해서만 1이라는 어떤 로스를, 그러니까 간으로 치자면은 어드밴스별 로스를 줄 때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1,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는 0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스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로스가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스들로 구성이 되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때 학습하는 데 이용되는 네트워크는 이제 라이언 OB라고 해서 이게 한 85TB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 어떤 학생이나 어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절대 불가능한 용량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회사 쪽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힘들긴 한데 근데 이런 데이터셋으로 리프로듀스하는 게 바로 저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 보시면 바로바로 접근이 돼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불러올 수가 있어서 일단 클립이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학습은 따로 할 필요 없이 저기에서 이제 불러올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립의 역할은 이미지랑 텍스트의 어떤 관계성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제가 2BEN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은 저 라이언 우리가 85TB인데 그 안에 이미지에 대응되는 영어도 있는데 이미지에 대응되는 게 이제 러시아어나 혹은 중국어, 일본어 등등으로 다양한 언어로 대응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이에요. 그래서 저거 영어만 뽑아내면 2B라고 해가지고 거의 저거의 절반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한 42테라, 43테라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영어만 해도 거의 40테라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그냥 저기서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파이투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제 강의 자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한번 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토 인코더가 만들어지고 클립이 만들어졌어요. 클립을 불러올 수 있고 오토 인코더도 마찬가지로
학습하기 쉽죠? 혹은 불러올 수 있어요. 그 도입부도도. 그러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돼가지고 어떻게 인퍼런스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하든 튜닝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의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이 이미지는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던 라이온에 있는 이미지겠죠. 그 이미지를 아까 앞에서 학습했던 오토 인코더, 인코더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처 맵이 나오겠죠. 저 분홍색의 피처 맵이 나올 거고 이거를 디퓨전의 포워딩 프로세스를 통해서 노이즈화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2주차 때 설명했으니까. 노이즈화를 만들고 이게 스텝 첫 번째라고 해봅시다. 이제 그 트레이닝 스텝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양하게 1, 2, 뭐 5, 50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2주차 때 질문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학습 저 숫자에 따라서 이미지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스텝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노이즈화 보내고 그리고 윤회는 타임 인베딩 값 그러니까 이게 스텝 몇 번째인지에 대한 어떤 인베딩 값이랑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응되는 텍스트가 있었겠죠. 학습 데이터셋 안에 그 텍스트에 클립을 넣어가지고 나온 텍스트 인베딩을 유넷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3개인 거예요. 이미지랑 타임 인베딩이랑 텍스트 인베딩 이렇게 3개가 될 거고 그럼 유넷에서 나온 거는 아웃풋이 뭘까요? 바로 이 이미지를 포워딩 프로세스를 했을 때, 저 스텝 1로 했을 때 포워딩 프로세스 했을 때 노이즈를 얼마만큼 더했는지를 프레딕션한 노이즈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프레딕션한 노이즈와 내가 얼만큼 노이즈를 더했는지 GT 노이즈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포워딩 프로세스를 할 때 우리가 선언하고 넣어주니까. 그쵸? 그것 간에 그냥 단순히 L2 로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학습 방식은 이게 다, 잠깐만요. 네. 학습 방식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학습은 이런 식으로 L2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 어떤 노이즈, 우리가 프레딕션한 노이즈를 실제 어떤 우리가 원래 인풋으로 들어간 저 노이즈에서 프레딕션한 노이즈를 빼면은 바로 어떠한 저 레이턴트 피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스텝 수가 작으면은 완벽하게 저것을 복원은 하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스텝이 작다라는 거는 포워딩 프로세스, 예를 들어 스텝이 1밖에 안 된다는 거는 포워딩 프로세스를 하는데 그냥 한 번만에 어떤 퓨어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거 가능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다시 리버스를 한다고 친다면 굉장히 스텝이 적기 때문에 유넷이 그것을 학습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끼워져 있는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DDPM에서는 이것을 1000번이나 하고 DDIM에서는 그게 또 너무 느리니까 어떤 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수를 줄이죠. 그래서 이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1, 4, 5, 10 해서 50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 스텝 수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터레이션이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 총 50스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50스텝이 뭐냐면 50, 49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1부터 1000까지의 1000스텝은 다 계속 노이즈화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DDIM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이즈를 뺄 때 리버스 과정을 할 때는 1000, 뭐 950, 900, 뭐 850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하기 때문에 총 스텝 수는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따라서 이미지들을 나타내 보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 이 유넷에 넣어가지고 아까 그 프레딕션한 노이즈에 원래 인풋 노이즈에서 프레딕션한 노이즈를 빼면 어떤 레이턴트 피처 맵이 나올 테고 그 레이턴트 피처 맵을 이제 디코더에 넣습니다. 오토 인코더에. 아까 학습해놓은 오토 인코더에 디코더에 넣으면 이제 이미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이제 원본 이미지와 비슷하게 다시 이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될 거입니다. 스텝이 적을 땐 제대로 복원을 못하니까 그냥 노이즈로 변형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아까 타임 인베딩이랑 텍스트 인베딩을 이제 넣어준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컨디션을 해주느냐? 사실 그 제네레이티브 간 쪽에서는 그걸 어댑티브 인스턴스로 그 컨디션을 줬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주냐면 일반적인 디퓨전에서는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저 타임 인베딩이랑 그리고 이제 그 유넷의 어떤 픽처 맵이랑 그냥 단순한 서메이션 방식으로 디퓨전을 넣었었어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텍스트 임베딩이 추가로 넣었는데 타임 임베딩이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근데 텍스트 임베딩이 이제 그 컨디셔너로 넣어질 때는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존 디퓨전은 레지듀얼 커넥션, 안에서는 어댑티브 인스턴스 놈, 그리고 이쪽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텍스트 임베딩을 넣을 때는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어떤 어텐션을 활용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셀프 어텐션은 대강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크로스 어텐션도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피처맵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은 근데 이 어텐션의 쿼리 키 밸류가 있는데 이 쿼리 키 밸류라는 이 벡터 혹은 피처맵을 동일한 피처맵으로부터 구합니다. 이 쿼리 키 밸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이 피처맵에 어떤 플리 커넥티드 혹은 컨볼루션 레이어,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죠.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쿼리 키 밸류의 어떠한 그 벡터 혹은 피처맵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런 식의 디멘전으로 구성이 되게 될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텍스트 인베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컴마 이제 시퀀스 랭스 여기서는 이제 보통 클립은 이제 77이기 때문에 여기 77이 될 거고 디멘전은 뭐 1024라든가 2048 등등의 어떤 디멘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크로스 어텐션이랑 차이는 뭐냐면은 크로스 어텐션은요 허리를 그 인풋으로 들어간 그 우리 노이즈를 유넷에 넣으면 피처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노이즈의 피처맵으로부터 쿼리를 구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인베딩으로부터 키밸류를 구합니다. 키밸류를 구하는데 저기 오른쪽에 수식을 보면 저 QK 그러니까 쿼리랑 키거든요. 쿼리랑 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루트 DK 저 디멘전으로 나눠주고 V라는 것을 이제 곱하는데 바로 여기서 쿼리랑 키를 곱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관계성을 나타내줘요. 즉 이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간 어떤 노이즈 혹은 이미지 같은 거 그것과 이 텍스트 인베딩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게 Q랑 K를 곱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밸류를 곱하는 게 가중치를 더하는 가중치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제 이 텍스트 인베딩이 예를 들어 I love a cat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각각 이제 I love a cat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베딩 값이 각각 있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을 텐데 그 각 단어들과 인풋으로 들어간 노이즈 간의 이제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캣에 좀 더 많이 좀 관계가 깊겠죠. 이미지를 만들 때 있어서 이제 그 어나 더 같은 경우 관계성이 적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가중치 V 이제 밸류가 이제 학습되면서 그게 이제 곱해지면은 어느 정도의 더 가중치를 더 부여할 건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쪽에서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또 뭐 있냐면요. 이 크로스 어텐션에서 쿼리 키가 관계성을 나타내고 키밸류에서 V가 이제 가중치를 표현할 수 있으니 그러면 가중치 같은 경우에 특정 단어 강조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미지를 만들 때 있어서 캣 혹은 뭐 어떤 스노이 마운틴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눈이 쌓인 어떤 산이라고 했을 때, 사실 눈을 강조하게 되면, 만약에 강조를 가능하게 된다면, 그 눈 쪽에 있는 그 밸류 값을 높이게 된다면은, 뭔가 사진을 만들 때 눈이 굉장히 더 많이 내리게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가능하니까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한 거고, 또한 펄이랑 키가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마스크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아까 텍스트 인베딩 할 때 뭐 I love a cat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뭐 이제 cat 같은 경우를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를 무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튜닝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튜닝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제 프롬프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크로스 어텐션의 레이어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퍼런스를 할 때 이 크로스 어텐션 쪽의 레이어들을 건드려 가지고 이미지를 바꿔보는 이제 튜닝 방식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어떤 픽셀 피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쿼리 키 이렇게 곱해가지고 매트릭스가 나온 저게 이제 관계성을 나타내는 매트릭스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때 여기서 어떠한 이제 워드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 텍스트 인베딩에서 단순히 다른 단어의 인베딩으로 이걸 교체해가지고 이 피처 맵은 그대로 하고 이제 쿼리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바꿔준다면 뭐 I love a cat에서 cat을 도구로 바꿔주면 뭔가 강아지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로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쪽 V, 이제 value라는 것도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이미지를 또 이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이 이제 굉장히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히 학습할 필요도 없이 그냥 튜닝으로 이런 식의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어떤 피처 맵들을 좀 건드리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고양이가 이제 자동차를 아니, 자전거를 하는 그림이 원래의 그림이었어요. 이게 원래의 그림으로 있었을 텐데 얘를 이제 카로 바꾸는 거예요. 카로 해가지고 인풋을 다시 넣어가지고 크로스 어텐션 쪽에 그 피처 맵들을 이제 바꿔보면은 다른 것들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혹은 백그라운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다 유지하면서 어떤 그 자전거가 자동차 같은 걸로 바뀌고 또 밑에 그림처럼 어떤 이제 강 옆에 어떤 성이 있었을 텐데 그 그림을 약간 어린애들이 그린 듯한 그림이란 요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만 해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가 어떤 아이덴티티는 유지를 하면서 이미지가 바뀌죠. 사실 그냥 단순히 children drawing over castle next to the river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 아이덴티티는 유지가 안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다른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튜닝의 목적은 어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텍스트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걔를 어떻게 조금만 수정하고 싶어요. 아이덴티티는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튜닝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밸류 매트릭스에서 이제 밸류 값들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벌스데이 케이크인데 저 이제 벌스데이에 대한 웨이트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저 단어 인베딩에 대응되는 어떤 밸류 매트릭스의 밸류를 낮추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초가 줄거나 그리고 밑에 어떤 아까 말한 스노이 마운틴 같은 것도 스노이를 좀 높여버리면은 눈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식의 이미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뭐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말씀 주셔도 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2주차 때 이제 디퓨전을 설명하면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는 것은 어떤 다이버시티랑 피델리티, 어떤 성능적인 퀄리티랑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트릭이라 했고 간에서도 있었죠. 1주차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고 하는 기존 디퓨전에서 활용했던 트릭의 단점은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야 돼요. 이 클래시파이어가 뭐냐면 인풋은 어떤 xt, 즉 T스텝에서 노이즈가 낀 이미지 X죠. 그 X란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맞는 레이블, 그러니까 원래 X가 어떤 개였으면은 노이즈가 낀 X 티어도 개라고 레이블을 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클래시파이어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켜야 했고 그 클래시파이어의 그라디언트로부터 이제 디퓨전의 어떤 방향성, 즉 어떤 그 유닛으로부터 그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엡실론을 빼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 텐데 그 그라디언트 그 방향성으로부터 이제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때 저 S라는 어떤 스케일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피델리티는 높아지지만 이미지의 퀄리티는 상승을 하지만 그 다이버시티가 줄어든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하는 어떤 트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는 어떤 조나단 호라는 사람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트릭을 제안을 했고 그 트릭을 여기서 또 활용을 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항상 다 쓰이는 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이거는 클래시파이어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클래시파이어가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가이딩을 하냐면 우리 유닛을 통해서 가이딩을 합니다. 이것은 학습할 때 쓰는 트릭은 아니고 인퍼런스 할 때 쓰는 트릭인데 뭐냐면은 왼쪽 밑에 보면 수식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엡실론 세타라는 거는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저 x는 이제 노이즈 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라고 통칭을 할게요. 노이즈라고 통칭을 할게요. 어떤 x라는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유넷에 들어왔을 때 그 노이즈가 얼만큼 원본으로부터 노이즈가 꼈는지 노이즈를 프레딕션 하는 유넷이죠. 앞전에서 설명을 했었던. 그리고 저 C는 컨디션, 즉 여기서 텍스트 인베딩에 해당하는 컨디션이 되고 저 파이, 저거는 이제 뭐 흔히 수학에서 널이라고 하는 빈칸이죠. 즉 텍스트를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빈칸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C가 a photo of dog라는 어떤 텍스트를 했다면은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빈칸을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칸을 주더라도 당연히 텍스트 인베딩은 뽑히겠죠. 네. 그러한 인베딩과 노이즈 낀 x를 넣었을 때 이제 엡실론을 예측하는 게 x, 파이고 x, c는 텍스트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텍스트죠. 그 텍스트와 노이즈를 넣었을 때 엡실론을 프레딕션 하는 거죠. 그것 둘 간의 차이에 s를 곱합니다. 이게 뭐냐면 빈 텍스트를 넣은 것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 텍스트 간의 둘 간의 차이를 s, 즉 s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있는데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이가 커지겠죠. 이게 만약에 1이라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컨디션과 x를 넣었을 때 엡실론이랑 프레딕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빈칸을 함께 주면서 그 둘 간의 차이를 크게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텍스트 컨디션을 더 잘 반영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x는 둘이 동일하잖아요. 노이즈는 동일한데 컨디션으로 주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빈칸이랑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텍스트, 이거 적절한 텍스트죠. 그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 둘 간의 차이, 즉 프레딕션하는 노이즈, 이 프레딕션하는 노이즈에 따라서 어떤 노이즈 낀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할지를 결정해주게 되겠죠. 그 프레딕션하는 방향을 텍스트가 있는 것과 빈칸으로 준 것 간의 차이가 되게 커지도록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노이즈를 프레딕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뭔가 이제 그 대나무를 먹고 있는 판다인데 저게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었는지 텍스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S를 10으로 주면은 그 텍스트를 정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미지만을 생성을 하고 저 S를 줄이면요. 예를 들어 1로 주게 되면요. 그 텍스트를 반영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애매하게 반영을 하고 대신 어떤 다이버시티는 굉장히 좀 오른쪽에 비하면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 간에서의 트렁케이션 트릭이랑 그리고 디퓨전에서 썼던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트릭이랑 동일한 양상이죠. 그래서 이 S 값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인퍼런스를 할 때 나 다이버시티는 필요 없어. 그냥 퀄리티만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면 S를 높이면 되겠죠. 대신 다이버시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텍스트에 따라서 이미지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겠죠. 굉장히 그냥 다 똑같이. 근데 내가 다이버시티를 좀 하고 싶다 하면 S를 좀 줄이면 되겠죠. 줄이면은 어떤 다양한 이미지가 나올 대신 어떤 컨디션을 잘 못 반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레이 가이던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드디어? 네, 채팅이 없는데 끊기진 않았길 바랍니다. 채팅이 설마 끊기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트릭들과 함께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굉장히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페이스 오로라 극장이라는 어떤 제이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디지털 아트 대회라는 곳에 이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1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디지털 아트 대회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포토샵이랑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내는 거예요. 어떤 게임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는데 얘도 나도 컴퓨터 도구를 이용해서 냈어 하면서 이렇게 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AI를 썼다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완벽하고 좋아서 얘가 1등으로 뽑히고 그리고 1등을 뽑힌 소감으로 얘가 이거 사실 AI가 그렸다. 미드전이라는 어떤 AI로 그렸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포토샵이랑 그런 것처럼 이 AI가 한 것도 도구로 봐서 얘를 수상을 해야 되는 게 맞냐 혹은 아니냐라는 걸로 논란이 좀 일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큰 파급력을 불러왔던 작품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건 트위터에서 제가 봤던 재밌던 건데 결혼식 사진을 찍는 거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귀찮잖아요. 웨딩드레스 입고 뭐 보러 다니고 화장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데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고 스테이블 디퓨전의 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웨딩 사진을 만들고 포즈도 취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웨딩 사진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서 뭔가 나 이런 식으로 활용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간 사실 우리들은 다 그렇잖아요. 독특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게 좀 잘 했으면. 근데 이게 크게 좀 잘 먹혔던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예시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런 식의 이미지 인페인팅도 가능해요.
어떤 텍스트 투 이미지를 만든 이미지라든가 혹은 실제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마스킹을 해가지고 그 마스킹에 대해서 마스킹 입힌 부분만 텍스트를 반영하도록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뭔가 얼굴만 수정한다든가 혹은 벤치 위에 있는 것들을 뭐 피카츄라든가 돼지라든가 등등 다양한 걸로 바꿔볼 수도 있는 인페인팅도 이거는 텍스트로 바꾸는 거죠. 기존 간에서는 어떤 레이턴트 어떤 ZW 인버전을 통해 가지고 막 했었다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텍스트만 바꿈으로써 이미지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호민이라는 웹툰 작가가 있어요. 이제 신과 함께라는 어떤 웹툰, 이제 영화로도 가장 유명한데 거기서 이제 이분께서 써본 거예요. 이런 텍스트 이미지를 써봤는데 그냥 신과 함께 원래 포스터를 넣고 이거를 애니미 스타일의 어떤 텍스트를 넣어본 거예요. 애니미의 어떤 주인공들. 그렇게 텍스트를 넣어보니까 왼쪽과 같이 나타내면서 굉장히 이제 이거 퀄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면서 사실 뭐 웹툰 쪽에서도 이걸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단점은 손을 못 만들어요. 이상하게 사람을 만들 때 손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게 가장 유일한 단점이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뭔가 튜닝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튜닝을 하다가 뭔가 작가들이 또 이제 직업을 또 잃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도 뭐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저 손 잘 그립니다. 손 그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알바를 뽑고 있습니다. 제가 AI가 그린 그림을 제가 수정해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기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손 그림들을 한 열 몇 개 대충 예시 이미지를 주고 나 이런 식으로 손 그리니까 너가 AI 이미지 주면은 내가 그거 수정해줄게 라는 식으로 오히려 원래 우리가 상상한 거는 사람이 한 90% 완성하고 10%는 AI가 수정하길 바랬는데 AI가 90%를 완성하고 10%를 사람이 수정하는 뭔가 그런 식이 되게 됐죠. 한국에서는 이런 텍스트 이미지를 하는 게 네이버도 해요. 저 네이버 AI를 해요. 네, 네이버도 합니다. 근데 대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카카오에서 이것을 한번 공개한 게 있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뭐 디스커버 뭐 이렇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투 이미지에 대한 모델을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의 앱으로 공개를 했죠. 이거에 대한 모델은 제가 이제 여쭤보니 올해 연말 안에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학습 코드는 공개하진 않고 인퍼런스용 코드를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도 공개를 하고 이분들께서는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코요라는 데이터셋을 한 번 더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미지랑 텍스트의 페어로 된 어떤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랑 그리고 라이언 데이터셋 그거랑 추가적으로 뭐 좀 돈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데이터셋을 좀 더 사가지고 총 세 가지의 어떤 데이터셋을 합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반으로 되는 게 이제 달리2라는 모델인데 이 달리2는 오늘 이제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프리트레인된 클립이 활용이 됩니다. 프리트레인된 클립과 그리고 밑에 어떤 이제 클립의 인베딩으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디퓨전으로 활용을 해요.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은 왼쪽 플레이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텍스트 인베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것을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네는 스테이지를 두 개로 나눠요. 뭐냐면은 클립의 텍스트 인베딩을 어떤 적절한 이미지 인베딩으로 바꿔주는 그런 스테이지가 존재를 해요. 그것을 이제 디퓨전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텍스트 인베딩이 적절한 이미지 인베딩으로 잘 학습을 하게 하면 그 이미지 인베딩을 인풋으로 받아서 다시 이미지로 복원시켜주는 것을 이걸 스테이블 디퓨전의 디코더라고 뭐 이해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디퓨전의 어떤 2식으로 이제 스테이지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달리2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얘네가 했느냐 하면은 이제 리프로듀스를 하셨다고 해요. 그 달리2를 리프로듀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뭐 카카오만의 어떤 그런 트릭 같은 걸 또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 이제 연말에 공개를 하시겠죠. 그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맞닥뜨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모델이 중요하냐 데이터셋이 중요하냐 뭐 이런 물음도 존재를 할 거예요.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분들께서 사실 라이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수집한 어떤 데이터셋 플러스 코어라는 데이터셋도 만들어서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때려박은 거고, 그래서 사실 모델도 중요하긴 하지만 데이터셋의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트레이닝 모델도 공개를 해주면 좋긴 할 텐데, 카카오 관계자가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개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디퓨전보다 좀 성능도 좋다라고 하니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실제 그림이 아니고 텍스트 투 이미지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떤 3D 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임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렌더링 이미지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뭐냐면 이거는 디아블로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 저의 어떤 그냥 상상이에요. 우리가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단순히 뭐 잘 만드니까 웹툰 뭐 영화도도 될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활용도 하겠지만 제가 이전 회사가 게임 회사였어요. NC 소프트라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애먹었던 게 뭐냐면 디자이너 분들께서 가장 애먹었던 거는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디자이너 분들이 그려요. 근데 그 이런 식으로라는 그 텍스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굉장히 뭐 모던하면서도 그래도 좀 산티도 살짝 나면서도 그래도 이쁘면서도 그래도 조금 너무 이쁘진 않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텍스트를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디자이너 분들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 한 방에 기획자분들이 억셉을 주진 않아요. 내가 원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몇 번의 되돌이표를 거치면서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콘이에요. 스킬 아이콘 같은 거. 스킬 아이콘 보면은 사실 게임을 하시는 뭐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맨 밑에 뭐 통통 튀는 수류탄을 던집니다. 굉장히 이 스킬 아이콘을 잘 표현해요. 뭐 오른쪽에 운석 낙하 보면은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요. 근데 기획부는 그렇게만 줘요.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리는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근데 색깔도 몰라, 무도 몰라,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몰라, 삼각형인지 별인지 뭔지도 몰라요. 어디서 떨어져야 되고, 얼마만큼 높이에서 떨어져야 되고, 운석의 크기는 몇 개고, 얼마나 커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학습을 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 있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낸 다음에 기획자분들한테 혹시 제가 한 5개, 6개를 만들어 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컨셉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디자이너분들의 일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디아블로 팀이나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 NC에서는 이것 말고도 또 어떤 식으로도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기술로 어떤 이제 게임 속의 아이콘들을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들으시다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술들도, 좀 내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걸 요약 발표를 했었어요. 엔비디아 쪽에서 요약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말로 했어요. 네,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싹 정리가 되시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이 아이콘 디자인을 예전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 이런 실제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떠한 그 게임만의 스타일,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아이온, 리니지 등등의 게임 스타일로 바꿔주는 식으로 아이콘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콘을 만들 때, 목걸이를 만들 때 그냥 디자이너가 상상해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로 하는 어떤 이미지로부터 이제 그 스타일을 입히는 식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스펙들을 보면요. 기획에서 철광석을 만들어 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검색을 해요. 철이랑 광석들을 검색을 해요. 적절한 어떤 철이랑 광석 디자이너분들께서. 그리고 그것들을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합성된 이미지를 리터칭해요. 좀 이제 좀 수정하는 거죠. 좀 깔끔하게. 어떤 색깔들을 변형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그 요청한 게임의 스타일대로 만듭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리니지라든가 아이온이라든가 등등 어떠한 스타일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는데 사실 이거 듣기만 해도 조금 복잡하잖아요. 사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제대로 만약에 해주셨다 한들 그 둘 간의 어떤 상상하는 어떤 컨셉이 잘 맞을지는 또 모르니까. 근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어떤 기획자분들께서 상상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 때 상상하는 그림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내가 상상한 컨셉은 이거하고 가장 잘 맞아요 하면서 디자이너분들께 전달을 드리면 그것을 좀 수정하면서 좀 원활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뭐 카카오에서 만든 등등 어떠한 텍스트 이미지들은 대부분
라이언이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그 라이언이란 데이터셋에 리니지가 있을까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있을까요? 아이온이 있을까요? 없겠죠?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것들은 있겠죠. 유명하니까. 디아블로도 몰라요. 파이널 판타지는 있었는데 디아블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가 사용한다 쳤을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사실 이거는 웹툰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외모지상주의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도 그 외모지상주의 스타일에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있을 때 하는 게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파인 튜닝의 방식으로는 이 드림 부스를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드림 부스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데이터셋에 없었던 것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에디팅을 좀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건 뭐 데이터셋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가 활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인풋 이미지들이 있을 때, 그 이미지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건 해치지 않으면서 이미지 합성을 또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글라스들이 있을 때, 이 선글라스를 낀 곰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도 생성한 이미지들이에요. 그 선글라스와 에펠타워가 같이 있는 뭐 그런 그림들,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뭐 생물, 어떤 강아지들의 아이덴티티는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배경들을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기존에 우리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사실 인페인팅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건 어떠한 마스크도 필요 없이 단순히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질문 없고 왜 질문이 없을까요? 잘 뭐 이해가 되니까 할 수도 있고 이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좀 되게 크게 좀 넓게 한번 학습 방식을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제 이미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이 있겠죠.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뽑아낸다거나 혹은 스트럭처를 뽑아낸다거나 하는 원하는 이미지가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강아지. 내가 이 강아지를 다양하게 합성하고 싶다면 저런 이미지들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한 3장에서 5장 정도로 준비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이제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겠죠.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을 겁니다. 이미 학습이 다 된 애를 파인 튜닝 하는 거니까. 그것을 photo of SKS 도그라는 텍스트를 함께 넣어요. 그럼 여기서 SKS가 뭐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막 단어를 넣는 거예요. 절대 의미 있는 단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SKS 그냥 그 단어를 진짜 이렇게 넣는 거예요. photo of SKS 도그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쵸? 어떤 걸 만들어냈을 거예요. 사실 도그가 있으니까 어떤 도그는 만들긴 했겠죠. 그 만들어낸 이미지랑 내가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합니다. 그냥 진짜 엘트로스예요. 엘트로스를 취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실 이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어떤 SKS, 아무 의미 없는 이 단어가 내가 인풋으로 준 이미지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건데 이 로스만 있게 되면 사실 도구를 붙여놨잖아요. 이것을 할 때 어떤 프로포트의 어떤 팁은 뭐냐면 V 클래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V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 클래스는 저 이미지에 대한 어떤 클래스 정보예요. 그러니까 도구니까 도구를 넣는 거죠. 이건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결과를 보여줄 텐데 어쨌든 이거를 해야 잘 되는데 이 로스만 익게 되면은 저 도구를 반영할 때 기존에 사실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이 로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오버피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도구들을 만들어내도 저 도구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도 조금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 다른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어요. 똑같은 모델이에요. 얘는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한 스테이블 디퓨전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파인 튜닝 하기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 얘는 프리즈 시킵니다. 프리즈 시켜놓고 텍스트를 도그라고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즉 SKS 저 단어를 뺀 도그를 넣어요. 그러면 어떤 도그가 나왔을 거예요. 어떤 도그가 나왔을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인 튜닝 하고자 하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도 photo of dog라고 넣습니다. 도그라고 넣었을 때 내가 계속 프리즈를 시킨 애 이미지랑 얘 아웃풋인 이미지랑 내가 파인 튜닝 하고자 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아웃풋이랑 둘이 같도록 하는 어떤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로스를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 로스로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튜닝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겠죠. 얘를 어떤 SKS라는 단어에 담고자 할 거예요. 그 SKS에는 요 이미지에 어떤 스타일이 담길 수도 있고, 스트럭처가 담길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덴티티가 담길 거예요. 여기서 단점은 조절은 못해요. 스타일만 담기도록, 스트럭처만 담기도록 이거는 못하지만 어쨌든 아이덴티티가 담기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이미지를 준비를 하고 3장에서 5장 인코더에 넣습니다. 그러면 레이턴트 피처이 나왔겠죠? 이걸 포워딩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로 보내요. 어떤 노이즈로 보냈겠죠? 그 노이즈를 보낸 것과 그리고 내가 텍스트를 output of SKS 도구라고 넣겠죠? 그걸 넣어요. 넣었을 때 이제 이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프레딕션한 노이즈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포워드 할 때 어떤 GT 노이즈랑 LT 로스를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즉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동일해요. 그 전에 있던 방식이랑 그냥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했었던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로스를 이걸로 추가를 하고 두 번째 프라이어 아까 했었던 어떤 클래스 프라이어 어떤 프리저베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이미지가 있었겠죠. 우리가 프리즈 시킨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이미지들 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 내가 튜닝하고자 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인코더에 넣어서 포워딩해서 노이즈를 넣습니다. 노이즈로 만듭니다. 그 노이즈를 만들고 이 노이즈 만든 거에 포트 오브 도구를 해가지고 얘가 이 텍스트를 잘 반영할 수 있게끔 프레딕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이즈를 이제 빼는 그러니까 GT 노이즈랑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닝이 진행하게 된다면은 인퍼런스를 할 때 내가 어떤 퓨어한 가우시안 노이즈랑 SKS 도구 웨어링어 어떤 거 내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이 텍스트가 잘 반영된 레이턴트 피처 맵이 나오고 그것을 디코더에 넣으면은 뒤에 있는 어떤 내가 이제 조절하는 거. 이 SKS 도구가 아까 그 차오차오 같은 그런 도구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하게 되면서 웨어링어 어떤 것, 어떤 모자들이나 다양한 것들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게끔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음질이 여전히 구르지 않습니다. 말이 뒤에 쉽게 들어오지 않고 집중해야 들리네요. 영상 없는 라디오라면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고 질문이 있는데 디아블로 아이템처럼 다양한 아이템들을 인베딩 하려면 드림부스 학습을 여러 번 하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드림부스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스타일을 이제 뽑아내려고 이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뭐 강아지라든가 아이덴티티를. 근데 사실 내가 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워요. 그래서 강아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고양이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튜닝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달라지면 이것도 계속 수행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몇 번 걸리냐면, 몇 분 걸리냐면,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말고도 텍스처 인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네이버에서 실험했을 때 드림부스가 가장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드리는 건데 학습은 V백 GPU라는 그것을 한 대 기준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물론 그것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잘 SKS 도구를 잘 만들어내긴 합니다. 어쨌든 한 15분, 20분 뭐 한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웹툰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웹툰 내의 각 인물들을 별도로 다 학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외모지상주의 스타일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외모지상주의 스타일의 어떤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뭐 사실 아까 3장에서 5장이라고 했는데 10장에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건 데이터셋이 적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기 때문에 3장에서 5장이라고 했지만 뭐 10장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고 한다면 그냥 외모지상주의에 있는 캐릭터들 혹은 배경들을 그냥 갖다 때려 박는 거죠. 하면 되고 근데 주인공이 달라진다 해서 이것을 여러 번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웹툰이 달라지면 다시 해야겠죠. 외모지상주의 하다가 뭐 있죠? 최근에 뭐 드라마로 뭐 약한 영웅 뭐 이런 거 한다면 그런 약한 영웅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좀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는 웹툰 기준으로 그러면 다시 수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드림부스 튜닝을 위한 데이터는 말스처럼 5장 정도여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논문에서 그렇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원분께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인턴분께서 진행해 주신 게 있었는데
한 3장 정도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장을 해도 충분히 잘 돼서 3장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부스를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로 또 드림부스를 학습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아까 외모지상주의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외모지상주의 한 거에다가 다른 뭐 약한 영웅 그거를 다시 한번 겹쳐야 되느냐 할 때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할 때 SKS 캐릭터, SKS 스타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튜닝을 했었다라면 만약에 웹툰이 바뀌어요. 약한 영웅이라고 한다면 SKS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넣어야겠죠. 그때 진짜 아무 의미는 또 다른 뭐 SKZ 진짜 그 의미 없는 그런 단어로 바꿔서 하긴 해야겠죠. 네. SKS와 같은 의미 없는 단어를 넣어주는 이유는 의미 있는 단어의 경우 사전 학습된 디퓨전 모델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테이블 디퓨전을 아예 맨 처음부터 하는 학습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 존재를 할 때 튜닝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떤 학습이 다 된 텍스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뭐 의미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판타스틱 도그라고 해봅시다. 근데 판타스틱 도그를 저걸로 해서 학습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판타스틱,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에 학습했던 판타스틱의 의미가 저 개의 아이덴티티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SKS라는 의미 없는 단어를 넣어주는 거고, 넣어주는 겁니다. 고대 로마군 복장처럼 고증이 중요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정확한 이미지와 레이블 셀들을 모아 네이버 같은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만드는 곳에 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까요? 현재 랭귀지 모델의 지식의 정확도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와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증이 필요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정확한 이미지와 레이블 셋들을 모아 드리면 혹시 다시 조금 살짝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고증이 필요한 이미지들을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뭘 해드리길 원하는 걸까요? 네, 그걸 한번 뭘 해드리길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전혀 없어서 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들지 못한 이미지도 드림부스와 이건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드림부스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SKS 같은 의미 없는 단어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나요? 초반에는 아니요, 이건 모델이 SKS를 어떻게 의미 없는 단어를 만들어낼 거냐? 뭐 모델이 없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한국말 같은 식으로 한다면 사실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되게 옛날에 뭐 렉이라는 뭐 그런 이상한 단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치면 돼요. 그냥 눈 감고 키보드에 손 올리고 아무거나 느껴지는 대로 그냥 딱 누르면 그게 의미 없는 단어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성하시면 되고 사극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할 때 지금은 고증과 많이 다릅니다. 사극 관련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진짜 옛날의 이미지랑 굉장히 다르다는 건가요? 그래서 약간 그걸 좀 매칭을 시키고 싶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뭐 드림부스로 튜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를 저는 튜닝해야 될까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스테이블 디퓨전은 영어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냥 같은 예를 들어, 만화 스타일의 남자 캐릭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네이버 웹툰, 이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들이 상상이 되는데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그 키워드를 넣어버리면요 미국 스타일의 웹툰 어떤 만화 스타일의 남자가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뭔가 사극 관련된 어떤 우리 한국만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그런 이미지의 보증이 필요한다면 사실 한국어와 어떤 이미지가 어떤 페어된 어떤 데이터셋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아예 새롭게 학습하거나 하는 방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을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게 아니라면 다시 주세요. 그리고 SKS1, SKS3처럼 의미 없는 토큰 여러 개를 활용할 수 있나요? 와,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여러 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활용해보니 SKS1, SKS2 얘네 각각이 뭐가 담기는지는 분석은 할 수 없었죠. 네, 그거는 좀 문제고. 네, 질문이 있다는데 마이크 혹시 질문.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의미 없는 토큰을 여러 개 활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뭐 그거에 관련된 논문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프라인 질문 한번 여기 해주시면 나중에 방송에 들어갈 겁니다. 예, 질문이 이제 프롬프트 쪽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의미 없는 토큰이잖아요. 그 토큰이면은 저 원래 SKS도 딕셔너리에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캐릭터 와이즈하게 토큰이 만들어지는 건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SKS라는 자체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 딕셔너리에서 예,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없겠죠? 토큰을 가게 되면은 전혀 매핑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상한 값이 매핑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이상한 값이 매핑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학습을 했을 때 거기 그게 거기에 이제 랜덤하게 그냥 랜덤 넘버를 주거나 아니면 거기를 아예 블랭크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SKS를 그냥 쓰지 않고 저기를 그냥 다 0으로 밀거나 아니면 그냥 랜덤 넘버를 그냥 밀어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마스킹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과 그냥 저렇게 뭔가 SKS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의미 없는 토큰을 넣어줘가지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하고자 하는 역할은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네트워크를 파인튜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SKS라는 말을 넣으면요. 당연히 이상한 인베딩 값이 당연히 뽑힐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인베딩으로부터 그것을 스테이블 디퓨전에 넣었을 때 이게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되나요? 그 이상한 이미지로부터 스테이블 디퓨전에 넣었을 때 나오는 당연히 이상한 이미지가 처음에 나왔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풋으로 주는 튜닝하는 이미지랑 그 같게 되도록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걸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SKS가 당연히 텍스트 인베딩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프리트된 클립으로 가져오니까 이상한 값을 넣었으면 그 이상한 값으로부터 너가 만들어야 될 이미지는 바로 저거야 라고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딩 값은 수정이 안 되지만 네트워크가 저 인풋으로부터 만들어질 이미지들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드림부스라는 방식이고, 만약에 이제 빈칸을 주게 되면 그거랑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 제가 빈칸을 줬어요. 포토 오브 띄어쓰기 2번 쓰고 도그를 했어요. 그거는 전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띄어쓰기라는 거 안에 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띄어쓰기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2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이런 SKS라는 어떤 이상한 키워드를 함께 넣어서 그 이상한 키워드가 들어가면 넌 앞으로 이 SKS는 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야만 해 라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유관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드림부스는 어쨌든 스테이블 디퓨전 네트워크 자체 유넷을 튜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SKS에 대한 인베딩은 변화가 없죠. 근데 이 NKS라는 어떤 인베딩 값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이 인베딩 값을 학습을 함으로써 어떤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바꿔주고 싶다 하는 게 텍스처 인버전이라는 논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처 인버전도 마찬가지로 얘랑 하고자 하는 역할은 동일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튜닝은 이 이상한 단어의 인베딩을 바꾸는 게 텍스처 인버전이고 드림부스는 이상한 단어의 인베딩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을 인풋으로 받는 유넷을 튜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텍스처 인벌전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소개를 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칸을 주면 왜 안 되냐 하면은 빈칸은 결국 띄어쓰기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띄어쓰기가 저 아이덴티티를 담아내기엔 기존에 원래 띄어쓰기 우리 다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해결됐나요? 네. 랜덤 벡터요? 네, 의미 없는 단어고 인베딩도 의미 없는 인베딩이 나오겠죠. 야, 랜덤한 인베딩을 주면 안 되냐? 됩니다. 랜덤한 인베딩을 줘서 그 인베딩은 학습이 안 되게 픽스 시켜놓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럼 인퍼런스 할 때 어떻게 줄지가 의문이죠. 인퍼런스 할 때 예를 들어 만약에 랜덤한 인베딩 값을 줬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SKS 안 썼으니까 도그 웨어링어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튜닝을 하고자 했을 때 랜덤한 인베딩은
아까 그 강아지 아이덴티티를 유지를 했는데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랜덤한 그 인베딩 값이랑 우리가 준 도구 wearing a hat이라고 하는 거랑 얘네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죠. 합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인베딩을 애초에 랜덤하게 주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방식은 그냥 SKS 도구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랜덤한 인베딩을 줘서 그것을 학습시키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령 학습을 했다 한들, 그 인베딩 값을 학습을 했다 한들, 그 랜덤한 인베딩이 그 강아지를 아이덴티티를 나타냈다 한들 내가 인퍼런스를 줄 때 어떤 텍스트 수정을 통해 가지고 주는 방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이상한 단어가 필요로 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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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제가 오프라인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네. 그 온라인 질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텍스트 인버전이라는 게 결국 저 텍스트 모델에 제 SKS가 만약에 신조라고 하면 네. 신조의 인베딩의 어떤 벡터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를 줘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텍스트 인버전이요? 드림부스 말고? 텍스트 인버전이 그런 방법인가? 아니, 그러니까 아. 신조의 인베딩의 벡터를 파인 튜닝 단계에서 저렇게 이미지를 줘가지고 그런 신조의 의미를 그런 텍스트 인버전을 제가 지금 PPT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게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습 방식이 얘랑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포토 오브 도그하고 이상한 이제 랜덤한 어떤 단어가 있을 텐데 랜덤한 똑같은 단어가 있을 텐데 그것을 걔는 인베딩 자체 텍스트에 대한 어떤 인베딩 자체를 수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아까 차우차우라는 이미지가 이 SKS가 사실 의미 없는 인베딩이었을 텐데 텍스트 인버전은 이 SKS가 저 차우차우의 인베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값이 수정이 돼요.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텍스처 인버전이고 얘는 인베딩을 새로 만들어낸다기보다 이러한 이상한 값, 우리는 처음에 이상한 값이겠죠. 그 이상한 값을 이 스테이블 디퓨전 튜닝하고자 하는 이 네트워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인베딩이 들어오면 차우차우를 만들어내라가 되는 거고 텍스트 인버전은 이상한 인베딩이 없겠지만 처음엔 그게 점점 학습이 되면서 차우차우를 나타내는 텍스트 인베딩으로 변화가 됐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차이가 살짝 있는데 둘 중에 뭘 써야 되냐 하면 얘를 써야 되는 게 성능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만 소개를 하는 거긴 해요. 여러 개 소개해봤자 사실 우리는 소파 모델만 쓰잖아요. 뭐 질문, 네, 저희 추가로.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관점에서 아까 그 고양이 자전거를 자동차로 바꾸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들었는데 드림부스까지 들었는데도 이제 좀 고질적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 궁금증이 있어서요. 아까 그 고양이 변환할 때 그 고양이 아이디를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털이 짧아 고양이가 길어졌으니까 원본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매니플레이션 한 게 아니라 고양이까지 건드렸다.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돼요. 그 차우차우 사례도 그렇고 차우차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뭐 차우차우 어떤 사진 A에 대해서 뭐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뭐 털을 짧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 사진에서 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털만 엄청 짧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외에 배경 픽셀 하나도 건들지 말고 아니면 이목구비를 좀 바꾸겠다. 그런 걸 이제 인페인팅처럼 마스크 주지 말고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게 앞에 있었던 그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이것도 안 돼요. 좀 오래 가야 되나? 요거 있잖아요. 크로스 어텐션. 예를 들어 짧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뭐 텍스트를 이미지를 만들었었겠죠? 이거 만들었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짧은 털이라는 어떤 단어를 넣고, 그 단어의 어떤 그 어텐션의 피처맵을 이제 추가를 하거나, 서메이션 하거나 하는 거죠. 한 1cm만 잘라줘 이런 것처럼 매니플레이션이
사실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이제 인더스트리얼하게는 그런 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고민을 했었고, 사실 저것도 보면 이제 고양이 사진이라 그렇지, 저게 예를 들어서 뭐 CT나 MRI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암을 심어줘 했는데 다른 데다가 블로바 드시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해지는, 그러니까 못 쓰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한지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덴티티가 완전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데 지금 보면 얘는 서 있고 얘는 좀 다리 구부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완벽하게 유지가 되는 방식을 할 수가 없느냐라는 거잖아요. 없어요. 인벌전 써가지고 이제 네. 기존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겐 인벌전은 좀 스텝스 좀 긴 걸로 하면 네, 되니까 네. 됐었는데 네. 여기서는 좀 어려운 거죠. 사실 그 간 인벌전을 제가 1주차 때 설명을 못했는데 간 인벌전을 해서 만들어서 에디팅을 했다 한들 아이덴티티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도 수정이 뭔가 좀 아예 디테일이 다 안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조금 바뀌는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드림부스랑 얘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에디팅 하는데 아이덴티티를 더 안 잃어버리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드림부스가 더 맞고 얘는 좀 더 잘 잃어버리는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잃어버리는 편에 속하죠. 이 정도는. 근데 사실 그런 산업 쪽에서 내가 이런 딱 1cm만 줄여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1cm 이게 그런 오차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면 사실 이런 디퓨전을 그런 1cm, 1mm, 10mm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파인튜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매니퓰레이션을 위한 파인 튜닝인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네. 카다고 되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거의 99.9% 유지되면서 하는 거는 아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드림부스도 사실 데이비라 말을 쓰면 못 드리지만 네이버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가 조금 잃어버려지는, 예를 들어 뭔가 이게 성형 도메인에서 뭐 눈에다가 눈 밑에다가 애교살을 했는데 내 아이디가 바꿔버리면 사실 다른 사람 얼굴에다가 성형 수술을 예측한 그런 그래서 뭐 예를 어플리케이션이 들어 되어버리니까. 성형 고민을 치면은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코만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에디팅 텍스트를 넣었는데 그 코에 어울리도록 눈이 조금 커질 수 있다거나 눈이 좀 찢어지게 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변형이 살짝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마스킹을 씌워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마스킹을 씌워서 하는 단점은 뭐냐면 완벽히 얘만 바뀌겠죠. 대신 이 바뀐 코랑 얼굴이랑 자연스러움이냐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실제로 일러스트 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 약간 좀 걸리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해결된 논문은 아직 없어요. 근데 아마 저는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디퓨전이 텍스트 이미지가 올해부터 거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텍스트 이미지만 일단은 건드리고 있지만 비디오도 만들고 있고 텍스트 이미지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하면은 며칠 뒤에 나와요. 오늘도 뭐 회의하고 있었는데 3일 전에 나온 논문이 말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속도는 인더스트리 쪽에서 활용하기 위한 완벽한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인더스트리에 맞는 튜닝을 추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린부스라든가 어떤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만의 어떤 데이터셋에 맞는 튜닝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그 튜닝도 드림부스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사용했던 튜닝들이나 트릭을 다 활용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방식을 유지하고 어떤 아이덴티티 얘만 바뀌어야 돼 하면은 마스크를 또 추가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거죠. 엔지니어링 관점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없으시면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온라인 질문이 몇 개는 없는데 적은 양의 데이터를 드림부스로 파인튜닝하는 것과 처음에 원하는 기본 데이터셋을 많이 확보해서 적용시키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거는 제가 안 해봐서 엄청나게 용량을 크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장이랑 10장이랑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100장은 모르겠습니다. 100장은 안 해봐서 그렇고 실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조선, 중국, 일본을 각각 다르게 넣어서 말을 그려달라고 해도 세 나라 모두 그럴듯하게 기와집 그림만 나옵니다. 이거는 데이터 디펜던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라이언 데이터셋에 그 조선, 중국, 일본의 어떤 집을 그려라 해도 그 데이터셋 안에는 그런 그림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재패니즈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차이니즈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나는 일본 스타일의 어떤 집을 원하는데 얘가 계속 미국 스타일의 집들만 막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일본어에 특화된 일본어랑 이미지랑 페어상이 된 데이터셋으로 튜닝을 해서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정하요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튜닝이 필요로 해요. 의미 없는 단어를 내가 뭐랑 매핑해놨는지 잘 기억해야 되죠. 그쵸? 맞습니다. 이 SKS가 저 차우차우라고 내가 지금 매핑을 해놨는데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 내가 이걸 까먹잖아요. 그럼 이거 버려야 돼요. 못 써요. 차우차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단어를 내가 까먹어버리면 못합니다. 저번 강의를 못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텍스트 속 단어가 이상한 인베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텍스트 인베딩을 만들 때 사용되는 텍스트 데이터셋도 따로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텍스트 인베딩은요, 프리트레인드된 클립으로부터 나오는 텍스트 인베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속 단어가 이상한 애인지 아닌지는 바로 판단은 못하겠죠. 근데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이 SKS는 의미 없는 단어고 그 의미 없는 단어를 프리트레인드된 클립에 넣으면 당연하게 의미 없는 인베딩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인베딩의 숫자만 보고 얘 인베딩이 이상한 단어야 아니면 딕셔너리에 있는 단어야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새로운 토큰과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파인튜닝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의 원래 성능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클래스 로스를 쓰는 게 인상적인데 이게 다른 클래스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음성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비전팀이어서 음성까지 제가 논문을 많이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얼핏 봤던 것 같아요. 텍스트 투 스피치 뭐 이런 걸 봤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에다가 도그에다가 SKS를 파인튜닝한 상태에서 포토 오브 SKS 캣으로 입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게 논문이 있었나?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SKS 도그라 해가지고 차우차우를 검색했는데 그럼 SKS 캣으로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논문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SKS가 도그라는 어떤 클래스를 담당하면서 그 스타일은 차우차우라는 게 담겨 있도록 학습을 하는 건데 SKS 캣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상으로는 고양이가 나오는데 차우차우 얼굴 모양을 갖고 있다던가, 왜냐하면 이 SKS는 강아지인데 저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인베딩이 되기 때문에 SKS 캣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저 차우차우의 눈, 코, 입 모양을 갖고 있는 고양이가 나온다든가 혹은 저 털 스타일이 나온다든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인튜닝 시 3장에서 5장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튜닝하면 특정 단어에 좀 더 일반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는 아니지만 팀원이 인턴분께서 실험했던 거를 보면은 이 인풋 이미지를 3장에서 5장 줄 때요. 되게 다양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인데 예를 들어 차우차우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만약에 줘버리잖아요. 뭐 배경도 다르고 뭐가 확 다르고 이래버리면은 잘 반영을 못합니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파인튜닝 할 때 저 이미지를 100장을 주는데 하필 100장의 스타일들이 굉장히 다이버스해요. 그러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SKS라는 그 단어에 저 모든 100장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해서 안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이미지들을 100장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좀 잘라내는 거죠. 클러스터링을 하든가 어떤 5개의 그룹으로 잘라낸 다음에 각각 5그룹에 매칭이 되도록 SKS를 보고 한 5개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 저 파트에서 제가 SKS 도그라고 했는데 클래스를 안 주고 그냥 SKS라고 주는 거예요. 포토 오브 SKS라고 해가지고 이 선글라스를 매칭이 되도록 해가지고 인터럴스를 하면은 저 선글라스가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서 클래스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고 되고 이게 있었네요. 이번엔 학습을
학습을 SKS 선글라스라고 해놓고 클래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SKS 도그라고 해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잘 되진 않네요. 도그가 반영이 되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랬네요. 저는 그 아까 캣이라고 했을 때 차오차오의 어떤 스타일이 담겨질 줄 알았는데 선글라스 쪽에서는 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건 잘 맞게 한 거죠. 잘 맞게 하면 제대로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프리저베이션 하는 그런 로스 할 때 이게 만약에 없으면 위에처럼 얘 자세들 얘가 거의 유지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있으면요 다양한 그러니까 왜냐면 이 클래스에 대응되는 애들이 나와야 되니까 SKS는 얘 스타일을 닮으면서 그래야 되니까 다양한 자세를 갖고 있는 저 아이덴티티를 또 동시에 가지면서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에 있었던 요 리컨스트럭션 로스에서 클래스가 없으면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고 그리고 클래스를 인퍼런스 할 때 이상하게 줘버리면 그것도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고 클래스 프리저베이션 하는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하는 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너무 오버피팅이 돼버린다. 그냥 얘 자세까지 다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대신 저게 있어버리면 이 도그랑 SKS랑 분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그라는 건 데이터셋의 다양한 자세를 갖고 있어서 스탠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질문. 저 SKS라는 거를 집어넣을 때 텍스트에서 지금 SKS 더그라고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텍스트에선 형용사라는 게 너무 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학습하는 거랑 SKS 더그 대신에 그냥 SKS로 학습하는 거는 이제 명사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요거예요. 이게 그 위쪽에 이제 그림이 이제 no class none이라고 이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SKS 도구라고 넣었는데 학습을 그냥 SKS라고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KS만 넣으면 그럼 왜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이미지에는 이 이미지에 SKS를 매칭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 SKS에 담아내야 할 정보들이 너무 많아져요. 뭐냐면 클래스도 담아내야 될 거고요. 파일도 담아내야 될 거고요. 이 백그라운드도 심지어 담아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아내야 될 정보가 많아지니까 클래스 명사를 붙임으로써 그거를 제한시켜 주는 거죠. 즉 네트워크가 더 잘 배울 수 있게 좀 더 이제 학습을 쉽게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SKS.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거를 만약에 파인튜닝을 엔드 투 엔드로 해본다면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SKS만 넣지 않죠. 어포트 오브 SKS라고 넣잖아요. 그럼 어포트 오브에 대한 인베딩 그것도 다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라고 담겨져 있는 것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 이상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은 질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한 결과죠. 그러니까 이런 개를 했을 때 어떤 스타일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 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글라스를 했을 때 다양한 어떤 샵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 인스타에서 뽑아놓은 건데 얘가 뭔 짓을 했냐면요. 가구를 찍어요. 가구를 찍어놓고 그거를 드림부스로 이제 드림부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인데 이 가구를 다 찍어놓고 자기 집이랑 그 가구랑 같이 함께 찍어요. 그 다음 이거 학습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의자를 굉장히 멋진 인테리어와 함께 있는 의자로 이제 텍스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자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어떤 배경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샵들이 다양하게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자 하나만 지금 뭐 드림부스라든가 그런 식으로 튜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하면서. 그리고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드림부스와 스테이블 디퓨전과 스테이블 디퓨전 어떤 인페인팅 등등의 모든 기술들을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프리트레이드된 코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코드도 제공을 하고 인퍼런스 코드까지 제공을 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굉장히 리더빌리티가 높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나도 디퓨전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돌려보고 싶다. 코드 레벨적으로. 사실 제 강의가 코드 레벨은 지금까지는 설명을 아예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 코드를 좀 보고 싶다면은 이 디퓨저라고 하는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한 이걸 이용해서 하시면 충분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강좌를 한번 넣어본 겁니다. 이제 틀은 맞춰야 되니까 템플릿은 항상 똑같이. 저희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위에 이제 뭐 학습 방식이랑 인퍼런스는 어떻게 되고 스텝이 달라졌을 때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서 쓰는 트릭,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즉 피델리티랑 다이버시티를 조절하는 그런 트릭,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그러니까 즉 어떤 파인 튜닝 방식 없이 그냥 피처맵을 장난질 해가지고 어떤 튜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드림부스트는 이제 실제로 파인 튜닝, 학습하는 방식으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잘 유지를 하면서 다양한 샷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 같은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은 뭐 다양하게 있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승도 했었다. 이 우승한 거는 뭐 튜닝한 건 아니고 스테이블 미드전이라는 어떤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3주차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이건 좀 약간의 고급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2주차 때부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3주차를 좀 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고, 혹시라도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이메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네, 뭐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한데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지금 템플릿 마지막 장이 좀 다른데 얘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로 활용해 본 겁니다. 인사하는 로봇 같은 식으로.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네이버 AI를 이제 생성 모델 쪽을 연구하고 있던 김준호였고, 저 말고도 이후에 3주 동안 이상윤님께서 어떤 디퓨전 논문들을 또 한번 좀 초급부터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급부터 고급 정도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서 3주 동안 하실 거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들으시면 아마 저의 1주차 초반부터 초급부터 이제 디퓨전의 어떤 어느 정도 후반의 고급 내용까지 다 좀 다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후 강의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이버도 디퓨저 코드 베이스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는 공개된 코드를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혹시 2회차 강의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모든 분께서 답장을 주실 거고, 답장 주셨네요. 네, 2, 3주 뒤에 공유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네. 네,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오프라인 질문 한 분 이제.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은 지금 성능이 엄청 높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성 관점 말고 기존의 분류나 인식 관점에서 그냥 요거 하나만 써서도 비약적으로 성능을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된 연구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혹시 그쪽으로도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쪽에서 이런 텍스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뭘 해본 게 있느냐, 해본 연구가 있다. 제로샷도 좀 잘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식이나 분류단에도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좀 요거 관련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 좀 성능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혹시 내부에서 하시는 소식이나 뭐 관련 연구가 있는지. 말은 못하는데요. 디퓨전이 사실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구글, 오픈AI, 페이스북 등등 다 디퓨전하고 있고, 당연히 카카오도 아까처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네이버에서도 디퓨전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고, 저희는 실제 연구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생성 모델뿐만 아니라 사실 디퓨전이란 테크닉 자체가 이제 많이 조금 발전이 되어 있고 어떤 트릭들도 많이 소개가 되면서 사실 단순한 이미지 생성, 텍스트 이미지 이런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은 100%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저희 네이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2회차 강의를 빨리 듣고 싶다. 편집 안 된 강의를 먼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답니다. 네, 이거 뭐 저도 없어서 네, 뭐 질문이 네, 오프라인 분들도 없고 온라인 분들도 없으면 네, 약간 그래도 2시간이 됐네요. 다행히 제가 이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강의를 짧게 준비를 했는데 2시간이 딱 됐네요. 자, 네,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디퓨전 시리즈가 4주차, 5주차, 6주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 이제 많은 참여 계속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마무리 뭐 해야 될 게 있죠. 네. 네네, 온라인은 닫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희가